이번엔 두 번째 사건 라인업을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사건입니다.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사건 라인업. 서울시장 사태 기억하시죠? 성추행이냐 아니냐, 여성 대표인 서울시장의 박현정 전 대표와 그리고 서울시장 직원들이 날선 신경전을 벌여온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이 2년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장 직원 10여 명은 박현정 당시 서울시장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 인사전횡을 일삼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시 조사 결과가 나오며 여론이 악화되자 박 전 대표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고발하라고 하세요. 네? 고발하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고발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랑 상대가 대질 주문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저 어떤 조사고 감사도 피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박 전 대표에게 성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장 직원과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 구모 씨가 허위 폭로를 주도했다고 결론 내리자 이번엔 박 전 대표가 서울시장 직원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1년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은 단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장 직원들과 정명훈 전 감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전도 이어가고 있어 2년 반 넘게 진행된 서울시장 사태의 최종 결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김병민 박사님, 반전의 반전입니다. 처음 사건은 여성 대표인 박현정 전 대표가 남성 단원을 성추행했다, 폭언했다, 화들짝 놀라서 결국 물러나면서 억울하다고 물러났는데 나중에 한 번 반전은 경찰이 아니다. 정명훈 감독의 부인과 단원들이 짜고서 성추행으로 몰고 갔다. 그런데 또 2년 만에 검찰이 성추행도 무죄, 무고도 무혐의. 라고 현재 나오는 상황이고요. 애매해졌어요. 지금의 내용은 애당초에 처음에 발단했던 성추행에 관한 문제만을 갖고 놓고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추행을 벌였다라고 얘기했던 직원들이 얘기했던 제기에 대해서 그 박현정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박현정 전 대표를 아예 이제 모함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무고라고 보기에도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 건데 이거 이제 본 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본 게임은 뒤에 있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둘 간의 싸움의 중간에 그 당시에 감독, 아주 유명한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 정명훈 감독의 부인이 연루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감정 싸움에서 이제 일어났던 부분들이 결국은 서로를 물고 뜯는 상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건데요. 사실 박현정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 진짜로 무혐의로 나오게 되면은 본인의 명예에는 사실 엄청나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도됐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직원들을 향해서 박현정 전 대표가 쏟아냈던 폭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말도 안 될 정도의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공신력을 더해줬던 게 문제가 되는 게 서울시에서 이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서울시 조사 결과로도 박현정 전 대표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곧 이어지게 되는 명예훼손에 대한 그 검찰에 대한 최종 그 조사 결과 발표가 이제 나올 거로 보이는데 그게 아직 남은 거군요. 그게 이제 최종적인 내용입니다. 자, 서울시 부시장을 했던 김호준 전 의원님. 여기다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까 거 물어봤군요. 당시에 지금 검찰 조사 결과만 보면 박현정 대표는 서울시장 단원들을 성추행한 게 아니다. 로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는 박현정 대표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정명훈 감독의 편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그 이후에 정명훈 감독의 부인이 단원들과 짜고서 박현정 대표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이 내용을 지금 검찰이 기소된 상황이에요. 그때 서울시 왜 그랬습니까? 실제로는 이제 말하자면 정명훈 예술감독은 앞전 시장의 이렇게 되신 분이고 문제는 뭐냐면 예술가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부분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구와 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좀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 좀 요구가 과도하다. 그렇지만 정명훈 예술감독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구매력. 많은 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새로운 어떤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모시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다만 지금 새로운 어떤 박현정 대표가 들어가면서 조금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다는 것 속에서 감정 싸움이 오늘날 이렇게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추악하게 무고죄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여성이 여성에게 하는 것이 그냥 폭력이다 할 때하고 성추행이다 할 때하고 훨씬 명예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논의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일정 정도의 말하자면 중간에 어떤 서울시의 말하자면 시민단체 중심의 조사에서의 편향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지금 어쨌든 성추행 없었다는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서울시의 조사도 결국에는 부실했다는 게 이번 검찰 결과로 드러난 거군요, 그럼. 그렇죠. 당시에 사건이 났을 때 이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박원 시장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요. 중시하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박 전 대표의 폭언과 욕설, 언어적 성희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발표를 듣고 박현정 대표가 그 당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억울하게 됐군요, 박현정 대표 입장. 12월로 기억이 예. 추웠던 때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기나긴 이제 검찰에서 투쟁을 해온 겁니다. 그때가 2014년이니까 거의 2년 6개월에 걸쳐서 이 투쟁을 해온 거예요.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는 서울시의 당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쪽도 억울함이 없어야 되죠. 그렇다면은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서울시장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박현정 대표의 말에 대해서도 무게를 가지고서 같이 균형 있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조사 당시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만 조사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서 또 박현정 씨가 이 시민인권보호관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 또 소송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김병민 박사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아직 한 가지 더 남아 있어요. 박현정 대표가 정명훈 감독과 부인 그리고 함께 뭔가 입을 맞췄던 얘기를 나눴던 서울시장 단원들에 대한 명예훼손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켜봐야 이 사건의 최종 진실이 아마도 드러날 것 같습니다. 사건 라인업 두 가지 사건 전해드렸습니다.